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퇴근길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는 2100포인트를 돌파해서 소폭 움직였죠. 거의 이건 보합권이라고 보면 돼요. 안 움직였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축소됐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가 하락을 했습니다. 저항 부근에서 이제 맞고 밀렸는데, 이슈라고 치면은 오후장부터 좀 이제 수급은 오전부터 해서 오후장까지 안 좋았고, 오후장부터 미국 의회에서 이제 화웨이랑 뭐 GTE랑 기존부터 노이즈가 많이 있었죠. 네, 중국 통신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미국 반도체 칩 부품 뭐 관련 금지 법안을 발의하는 등 뭐 조금 이상한 기류가 흐르니까 최근에 좋았었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 부분에서 합의가 나올 것 같다. 주요 뭐 농수산물, 농산물 쪽에는 이제 중국이 양보를 하겠다, 수입을 허가하겠다. 기존에 굉장히 보수적이었다고 했죠. 유전자 조작 그 농산물 수입하는 거에 대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이제 농산물 수입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00포인트를 돌파했다.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냥 가도 되고, 그냥 가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좀 지지력 테스트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던지, 아니면 바로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던지, 올라갔다가 지지력 테스트 받고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돌파를 한다고 쳤을 때는 신뢰도가 높다. 그게 아니라면은 상승했다가 지지력 테스트 받는 척하고 반등 다시 하는 척하고 그리고 밀릴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모멘텀이 약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약한데, 약해도 돌파만 하면 좋은 거지 뭐. 근데 쉽지 않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무작정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제가 지금 2100포인트 돌파한 구간에서는 살짝 현금을 좀 마련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코스닥 간단히 봐드릴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밀렸습니다. 뭐 금지 법안도 있고, 그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남북경협주도 밀리고 좀 쉬어야 될 타이밍이라고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직 좀 덜 오른 거면은 욕심이 나니까 들고 가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덜 올랐어도 대장주만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건 들고 계셔도 되는데,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은 구간이 아니겠느냐. 한 번 정도는 현금화하고 밀렸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쉬는 타이밍 뭐 다 온 거예요. 오늘 700포인트 거의 근접했잖아요. 4포인트 남았었으니까 거의 근접을 했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밀렸는데 크게 우려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뭐 또 붙어 가겠죠. 살짝 더 밀렸다 가던지 그냥 가던지 붙어 가려고 노력은 하겠죠. 아예 조금 더 내려왔다 가는 게 안전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크게 우려감을 가질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올라온 게 이만큼인데, 최근에 이만큼 올라왔어요. 근데 요거 내려왔다고 뭐 우려감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650에서 700 가까이, 5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뭐 조금 7포인트 정도 내려왔다고 굳이 이걸 가지고 우려감을 갖고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이번 주에 내내 말씀드렸던 거죠. 2100포인트를 돌파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코스피는 2100포인트 저항을 돌파했다.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해. 돌파했을 때 신뢰도에 관련된 거예요. 신뢰도에 관련됐다. 거래량. 그래서 이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상승할 때마다 좀 늘어야 된다. 하락할 땐 늘면 안 돼요. 하락할 땐 줄여야 되고. 적어드릴게. 거래량은 상승할 때 증가, 하락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상승 중에서
조금 밀리는 거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 혹은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구간에서 거래량 하락. 이때는 거래량이 좀 줄어야 돼요. 올라갈 때만 거래량이 늘어야지 내려갈 때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피는. 자, 코스닥도 700포인트 근처에 다 왔다. 그리고 요 코스닥도 거래량이 중요하다. 똑같습니다. 상승할 때 증가하고 조정 눌림목 때 하락한다. 이렇게 해야 좋은 거예요. 반대가 되면 좋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지금은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지금은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순환매 노리시는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어제도 간단히 언급은 해드렸는데, 남북경협주 많이 올랐다. 최근에 많이 올랐다. 이제 조금 수익 실현하면서 전 종목 다 하진 않더라도, 그리고 내가 뭐 100을 남북경협주 갖고 있는 양이 100이면은 100을 다 매도하진 않더라도 혹시나 뭐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 30%에서 50% 정도는 비중 조절을 해라. 요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죠. 남북경협주는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한데, 이렇게 비중 조절하면서 또 갑작스럽게 주말에 뭐 김정은이랑 트럼프랑 북미 회담이 뭐 타결됐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확한 날짜 해서 우리 빨리 만나요 이런 기사 나올 수도 있잖아요. 기자분들 제목 짓는 센스가 좋으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되겠지. 네, 저는 주말에 갑자기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 날짜를 잡는 것보다 2월 말에서 3월 정도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제 영상 계속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 그리고 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나올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미중이다. 미중 무역 전쟁이다. 요거만 알고 가시면 돼요. 북한 관련 이슈가 먼저 해결이 될 이유가 없어 지금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줄이고 요거 뭐 트럼프가 이제 뭐 내일 정도에도 발표할 수 있다고는 해요. 그러면은 주말에 나오겠죠. 근데 뭐 6월 말에서 3월 이 정도면은 빠른 편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 미중 무역 전쟁 요거 휴전이라고 했죠. 무역 전쟁 휴전 이게 90일이잖아요. 언제까지냐? 3월 1일까지. 요거는 해결이 돼야지. 북한이랑 얘기를 하려고 해도 중국이랑 미국이랑 해결이 돼야지. 미국도 집중해가지고 북한이랑 얘기할 수 있고, 중국이 북한에다가 좀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도 김정은이 중국 다녀왔잖아요. 아직도 의존을 하고 있다. 요런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트럼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내세워서 중국 굴기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요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야, 북한에다가 좀 말 좀 듣게 좀 해봐. 영향력을 좀 행사해봐. 아니면 적어도 네가 도와주지는 말아라. 뭐 요런 정도의 얘기는 뒤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막연한 기대감을 하진 말라는 거예요. 한 4월 이후로 밀리면은 오히려 좀
불안감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3월에서 4월 정도 다들 예상할 건데 2월에는 안 된다고 지금 저처럼 저는 이거를 작년에 말씀드렸죠. 2월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해결돼야 되니까 빠르면 3월이다. 3월에 나오면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월이나 4월 이후로 밀리면은 오히려 불안감. 얘네 대화를 할 의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론에서 뜯어먹기 좋은 소재잖아요. 그러면 한번 밀렸다 갈 수도 있으니까 일부는 조금 정리하면서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정리를 해놓고 만약에 여기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뭐 매수를 하시던지 그런 분들은. 근데 저는 조금 들고 가는 거는 최근에 남북개혁주를 수익이 많이 나셨다면은 조금 들고 가는 거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기존 분량을 다 채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조금 들고 있으면은 그걸로 만족하세요. 혹시나 안 좋은 영향력이 미치면은 그동안 벌었던 거 좀 더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순환매를 노려야 되고 지금은 남북경협주 그리고 최근에 핫했던 거는 남북경협주 그리고 수소차가 좋았죠. 이거는 현재까지는 단순히 테마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소차는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 전기차가 가까운 거지 수소차는 멀었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이제 쉬기 시작한다고 했죠. 제약바이오는 휴식. 수소차까지 핫했다. 굉장히 뜨거웠죠. 제약바이오는 휴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순환매 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그러면 이제 핫했던 종목들은 좀 쉬게 해주고 이 4차 산업혁명 쪽에서 이제 순환매 그리고 최근에 폴더블도 좋았죠. 그러면 이제 좀 덜 오른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안 오른 종목이나 덜 오른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을 살짝 봤다가 기존의 핫한 종목들이 조정받으면은 옮겨 타던지 덜 오른 종목이 올라와주면 좋고 아니면은 밀리면은 이건 이 종목은 아니다 싶어서 빨리 자르시면 돼요. 그거는 역시 전에 강했던 종목으로 가는 게 맞겠군 하고 강한 종목으로 다시 옮겨 가시면 돼요. 그것도 불안하다 그러면 그냥 현금 들고 계시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밀릴 때 천천히 매집을 해 나가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약바이오 공략 쪽은 제약바이오는 밀릴 때 공략, 천천히 공략, 매집이죠. 그리고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줄기세포 쪽이 좀 올라오고 했었는데 네이처셀이 미국에서 뭐 임상 이상 얘기 나왔죠. 완료 소식 나오고 해서 이제 훈풍을 불어주고 했었는데 제가 줄기세포 쪽은 틈새 시장으로 나중에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존에도 언급드렸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랑 이제 임상 3상 진행 중인 종목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줄기세포가 나중에 대안으로 이제 이 친구들이 쉴 때 대안으로 한 번씩 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올라오고 있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볼 것이냐 임상 3상 진행 중인 종목 여기로 보시면 돼. 지금 현재 임상 3상이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종목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내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 제약바이오 올인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쪽으로 이제 그동안 비중을 좀 줄여놨다면은 그리고 뭐 대장주를 안 들고 있다면은 저희는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밀리면 조금 더 담고 이렇게 하는 주의인데 당연히 임상 3상에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대장주를 매매를 잘 안 하시잖아요. 보통 소외주 많이 매매하시잖아. 안 오른 거. 난 요런 거 가지고 로또를 터뜨리겠어. 그런 건 잘 안 된단 말이야. 안 오르는 거는 저 바닥에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건 이유가 있다고. 그런 게 올라가는 건 사실 운이 좋은 거예요.
아무 종목이나 덥석덥석 매수하지 않는다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러니까 운에 맡기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운에 맡기려고 하지 말아라. 뭐 저처럼 이렇게 최소한 분기별로 최소한 분기별 전략 정도는 있어야지. 근데 요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간 전략 정도는 짜세요. 주간 전략 정도는 짜시라고요. 월간 전략 짜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집에서 딱 조용히 밤에 앉아갖고 생각해 보세요. 전략에 대해서.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남은 한 달 동안 전략을 짜면 어떻게 짤 것이냐, 어떤 식으로 어떤 섹터를 공략해서 매매를 할 것이냐, 지수랑 다 놓고 한번 보세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셨던 분들은. 근데 저는 아무리 못해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싹 다 보이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분기 전략은 갖고 가셔야지. 웬만하면 연도별로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맞고. 근데 연도별로 하면 너무 기니까 중간에 그 여러 가지 이슈도 나오고 하니까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정도는 길게 어느 정도는 그 흐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나서 분기별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분기별 전략을 짜서 적어도 한 사이클, 매매 한 사이클, 상승이든 조정이든 한 사이클이 지났을 때 수익 다 합치면은, 종목 매매야 어떤 종목은 수익 나고 어떤 종목은 손실이 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다 합치면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해 놓으셔야 된다. 그게 자신 없으면은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는 거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름부터 아직 한 발 더 남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조정 안 끝났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태면 꼬시는 거고,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9월 정도에는 현금화를 하셔라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전략을 짜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섹터를 공략하고, 요 섹터가 쉴 때는 다음에 어떤 섹터를 공략하고, 이렇게 저는 계속 꾸준히 똑같이 말씀드리잖아요. 남북경협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4차 산업혁명, 요 세 개예요. 경협주, 제약바이오, 4차 산업혁명, 요 세가 주력 섹터란 말이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주력 섹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봐도 핫하죠. 거기에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곁다리로 낀 거고, 여기에 비빌 건 아니야. 경협주나 제약바이오나 4차 산업혁명 여기에 비빌 건 아니야. 네. 차라리 전기차를 이쪽에다 붙여가지고 4개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은, 최근엔 약했지만 산업의 그 사이즈로 봤을 때는 가능은 해요. 전기차 같은 경우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가능해요.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 신재생에너지 얘기를 아예 강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태양광 정부에서 뭐 탈원전한 다음에 키우면 뭐해?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못 받는데, 폴리실리콘 가격 뭐 잠깐 반등했다가도 계속 뭐 좋지 않고,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이제 뭐 부품을 써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태양광을 키운다고 했더니 중간업자들이 다 중국 부품 갖다 써. 우리나라 부품 기업들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 도산하는 기업도 나와. 뭐 누굴 밀어주려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책 자체가 싸니까 중국 거 갖다 쓰고, 이제 한 2년 3년 지나면 고장 나죠. 태양광은 장비는 2년 3년 정도 지나야지 고장난 게 발견이 됩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먹고 튀었는데 뭐. 그러니까 좋을 수가 없는 거야. 사실 우리나라도 풍력이 엄청나게 뭐 활성화될 만한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덜란드만큼 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또 중국 공세도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을 키우려고 했지만 우리나라 기업을 키우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정부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도 없는 것 같고요. 사실 그냥 태양광으로만 하자, 이렇게 요 정도 큰 틀만 해놨지 부작용 같은 건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은 신재생에너지 쪽이 안 좋은 게 당연하지. 갈 수 있는 건 뭐야? 그럼 전기차밖에 없죠. 전기차 지금 계속 작년까지 좋았으니까
쉬어야 돼요. 지금 전기차는 일단 제가 연초에까지는 좀 몰라도 그냥 계속 그 관심만 가지시라고 했잖아요. 관심만 갖고 넣어두기만 하고 해라. 전기차 쪽은 저는 올해 빠르면 중순, 중간, 늦으면 하반기 쪽에는 올해 전기차가 좀 괜찮지 않을까,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요것도 작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큰 틀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짧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시겠죠? 그래서 전략을 잘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순환매를 노려라. 순환매 어떻게 노리느냐? 최근에 쉬었던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이제 임상 3상에 돌입해 있고 좀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압축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기 이런 막 조그마한 종목 보라는 거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쪽에서도 순환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노리시는 게 낫고, 그리고 자신 없으면 지금은 조금 매매를 쉬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현금을 확보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죠. 저항권에 붙어가면은 굳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만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하고 월요일까지 보통 뭐 관망세가 나올 수 있는 장이기도 하고, 뭐 호재가 있으면은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고, 악재가 있으면 또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을 볼 수도 있는 약간 그 양면성을 가진 날이죠.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시장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나게 심력을 쏟을 시장도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미국과 중국,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 나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네.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미중 무역 전쟁, 최근에 뭐 브렉시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이거 다 우리가 뭐 해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우린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큰 이슈 중에 뭐 금리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치고, FOMC에서 지금 계속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세 개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브렉시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브렉시트는 좀 약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영국이 배째라식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브렉시트는 어마어마한 악재로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제가 웬만하면 빼고 보시라는 거예요. 크게 뭐 작용을 안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영국이 이렇게 배짱 튕길 상황이 아니라 제가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미중 무역 전쟁은 우리한테 굉장히 밀접하게 와닿는 부분이다. 오늘도 화웨이, GT 이런 쪽 밀접하게 와닿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 해당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고 하는 협력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쪽이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겠죠, 주가가. 그러니까 그거 잘 체크를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이 부분도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스토리가 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시황에 대해서 스토리가 딱 나오고, 그리고 2100포인트 왔으니까 좀 쉬어야 된다. 더 가면 좋다. 더 가면 그냥 고맙다 이러고 박수 쳐주면 되는 거고, 좀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쉬면은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눈치 보기 장세다. 요거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순환매만 노려야지 여기서 뭐 새로운 내가 뭐 주도주를 발굴하겠다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뭐 누가 그런 얘기하면은 욕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고 시장이나 똑바로 분석하세요 하시면 돼요.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지금 이미 종목은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더 다른 종목도 이제 부각받는 종목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나와 있어요. 제가 섹터 쫙 설명해 드렸잖아. 지금 중심되는 섹터들.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